안녕하세요. 2026년 내신 대비 잠실고1 통합과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실고의 집중, 1등급의 맞춤. 잠실고의 집중된 수업으로 학생들을 1등급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과학 강사 양준이고요. 서울대학교 지구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과학교육과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로고스 학원과 분당 시대인지 학원, 그리고 목동 예섬학원에서 지구과학과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서울대학교 과학교육 전공자로 믿고 맡겨주시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정 통합과학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잠실고에서는 어떻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통합과학 1이라고 하는 애는 1학기 시험 범위를 말합니다. 1학기 범위에 나가는 통합과학을 통합과학 1이라고 하는데 크게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단원만 한번 네모칸을 쳐볼게요. 원소의 주기성,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화학 파트입니다. 화학 파트 두 가지 중요하고 중력장 내의 운동, 충격량과 운동량, 물리 파트인데 이 두 녀석은 통합과학 물리 전체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양이 많습니다.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프도 나오고요. 계산 유형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단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통합과학 1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은 유전자와 단백질이라고 해서 생명과학 파트에서 DNA와 RN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기 유전자와 단백질 단원인데 꽤나 좀 생소하고 어려워서 이것도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이 되면서 이 과학의 기초라는 단원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사실 이게 내용이 크게 별건 없어요. 내용이 크게 별게 없고 어렵지도 않은데 얘가 내신과 결합되면서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중요한 애들 네모칸 좀 쳐드렸고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통합과학 1의 핵심은 물리입니다. 자연학화 운동, 운동량과 충격량, 소위 말하는 이제 역학 파트라고 하는 이 단원이 통합과학 1 물리에 딱 들어있어서 얘가 통합과학 물리 파트 중에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고 특히 고2 물리랑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서 그걸 넘나드는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단원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화학 파트라고 해놨는데 원소의 주기성이랑 화학결합 단원이 그냥 듣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좀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얘네들이 문제에 출제될 때는 계산 유형이나 경우의 수 유형 같이 좀 까다로운 느낌으로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화학결합이 어렵게 출제됩니다. 이 부분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좀 비교적 괜찮습니다. 비교적 괜찮은데 특정 단어만 좀 신경 쓰면 돼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빅뱅 우주론이랑 별의 진화 이 두 부분이 조금 생소하고 개념 암기 양이 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까다롭게 느끼는 편이고 생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DNA와 RNA가 등장하는 게 정보의 흐름 단원입니다. 여기가 꽤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 두 부분 잘 체크하시면 되고 새로 추가된 애죠. 의외의 복병, 과학의 기초라고 해놨는데 사실 얘는 진짜 내용이 별게 없어요. 별게 없고 뭐 기본량과 단위, 측정과 표준 이런 건데 얘네들이 내신과 만나면서 새로운 변별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걸 보면은 좀 쉬워 보여가지고 그럼 대강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새로운 변별력으로 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어서 상세한 암기를 요구하고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 단어는 학교 선생님의 재량이 굉장히 넓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뭘 다뤘고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시험 대비의 핵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 2는 뭐 2학기 범위인데요. 좀 멀었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산화와 환원, 그리고 산성과 염기성 및 중화 반응, 이렇게 두 가지 단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과학 2는 사실 이 둘이 다예요. 산화 환원, 산성과 염기성 및 중화 반응. 그러니까 통합과학 화학 파트 전체 중에 제일 어려운 단어예요. 제가 느끼기엔 통합과학 전체에서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중화 반응이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프들도 많이 등장하는 어려운 것만 좀 모아놓은 느낌이 강해가지고 중화 반응 파트 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먹는데 이 두 가지가 2학기 시험을 가늠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정도 더 추가하면은 물리 파트의 핵융합과 발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보실 만한 게 없고요. 새로 추가된 단원도 통합과학 2에서는 크게 기능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물리 파트가 어렵긴 해요. 전기에너지 생산 단원이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학기에 했던 역학 파트에 비하면 양이 적고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학기에 비하면 조금 쉽게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통합과학 2는 사실 이 화학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통합과학 2의 핵심 중 핵심은 산과 염기 중화방 써놨는데 여기 산화 환원 정도도 하나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통합과학 1은 원소 환화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원소와 원소가 결합하는 화합물에 대한 걸 다루는데 통합과학 2는 화합물과 화합물이 결합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애가 만들어지고 그때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이 화학식 쓰는 것도 힘들고 뭐가 만들어지고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또 계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단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하나로 2학기 시험 변별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통합과학 2에서 더 비중이 줄어들어서 1학기에 비하면 더 쉬워지고 그냥 단순 암기 정도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학교 내신에서도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잠실고만의 특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은 물리화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잠실고도 똑같습니다. 변별력 핵심은 물리화학 파트입니다. 단순 암기로 해결이 불가능하고요. 모의고사, EBS 교재 자료나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고2 수준 기출문제까지 나와요. 고2 모의고사까지 나온다는 거죠. 대비를 해야 되고 문항수도 꽤 많습니다. 통합과학 1 역학 파트와 통합과학 2 중화반응 파트가 굉장히 계산 복잡하고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어렵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평이한 생명과학, 지구과학 파트라고 해놨는데 말 그대로 평이합니다. 평이하고 문항수가 적어요. 잠실고에서는 물리화학보다 쉽고 적게 출제돼요. 물론 일부 지역적 내용도 있고요. 그래프나 도표, 그림 자료를 교과서나 프린트에 나온 것들 눈에 익히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화학보다는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쭉 문제를 보니까 그래프 해석과 상황 추론 유형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 가장 많이 등장을 했었고, 그래프 해석과 상황 추론, 이 상황 추론이 뭐냐면 특정 조건 주고 계산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끔 유도를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잠실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술형도 좀 독특한데 풀이 과정까지 요구를 해요. 보통은 답만 쓰고 끝나야 되는데 풀이 과정까지 요구하는 서술형 문항이 출제가 돼서 결과만 서술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논리적으로 서술하라는 조건이 붙은 문항이 출제가 되고 공식 적용 과정 같은 게 누락되면 그냥 감점시켜버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정리하면 물리화학의 심화변형이 사실 핵심이에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2 모의고사 많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EBS 수특 자료도 변형해서 출제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둘이 문항도 많이 나와요. 그럼 배점도 높아.
킬러 문항도 많고 실질적 등급은 물리화학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물리화학 고난도 유형까지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고1 수준을 넘어서는 고2 모의고사 기출문항 중 잠실고 스타일과 유사한 자료 해석 문항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비슷한 자료가 나왔을 때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훈련을 해야 되고요. 출원형 자료의 정복, 그리고 서술형 감점을 방어해야 됩니다. 표나 그림으로 제시된 생소한 자료를 보고 빠르게 핵심을 딱 파악해서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까지 상세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감점 당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저는 빌드업 하는 방식으로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고2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유형부터 차근차근 치고 올라가서 개념을 잘 다진 상태에서 고난도 유형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개념화 작업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 개념화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해당 단원의 핵심 아이디어들을 쭉 뽑아서 이렇게 필기노트 형태로 나눠줍니다. 비어있죠? 내용이 좀 비어있는데 저기에 제가 앞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스스로 필기하면서 개념을 한 번 더 재구성하게 해요.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거죠. 만들게 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핵심 내용들, 빈칸, 표 채우기 유형으로 암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검증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배운 개념을 적용해보고 실전에서 한번 써봐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문제 컨텐츠 자료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원별로 150에서 200문항 정도 문항이 좀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걸 잘 풀 수 있게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각 단원의 모든 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컨텐츠 자료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잠실고만의 특징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컨텐츠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이 봉투에 담겨서 한 4회에서 5회분 정도 잠실고에서 출제되는 시험 문제 스타일이랑 똑같은 동형 모의고사를 준비를 해서 학생들에게 배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직보 자료인데 시험 하루 전날에 뭘 보고 뭘 듣고 뭘 풀고 갔는지가 내신 시험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전에 보고 간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직보 자료를 좀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정리하는 자료, 기출문제 분석하는 자료, 모의고사 자료, 그리고 서술형 자료 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직보 자료를 이용해서 직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학생들이 하루 전에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풀고 갈 수 있도록 직보 자료도 4가지 테마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험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죠. 시험이 끝나면 우리는 복기를 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유형의 변경이나 그 다음 시험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메인 시험이 끝나면 이렇게 왼쪽이 실제 문제, 기출된 문제고요. 오른쪽이 우리가 같이 풀어봤던 학원 자료를 옆에 이렇게 딱 두고 커멘트를 달고 난이도 평가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특징, 총평, 앞으로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이거를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해서 이번 시험은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나올 거니까 다음 시험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대비하자. 이런 식의 분석 자료 및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작년에 제가 제공했던 내용들이고요. 이것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내신은 꾸준히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학생관리 시스템이 또 중요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학생관리 시스템을 크게 3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안에서는 다양한 테스트들, 주간 테스트와 암기 테스트는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 당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단원을 했을 때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당일 테스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수단을 통한 상시 질의응답 계속 받아주고 있고 학부모 피드백 문자도 매주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관리까지 제가 책임을 져가지고 학생들이 내신에서 크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클리닉도 매주 정해진 시간을 딱 고정을 해서 현장 클리닉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상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암기 테스트는 이전 수업 시간에 진행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핵심만 뽑아서 진행을 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암기 테스트 진행할 거고 주간 테스트는 지난 수업 내용 기반으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서술형 포함된 문항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매주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학부모님 안내 문자 발송입니다. 수업 뭘 배웠는지, 과제물이 뭐가 나갔는지, 성적 관련 내용이랑 과제물 이행 여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 문자를 매주 발송을 드릴 거고 과제물 및 성취도가 부족한 학생은 추가 문자가 발송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 작년에 해보니까 점수만 띡 가거나 어떤 그래프가 좀 뭐랄까 짜깁기 된 느낌이 좀 보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개발을 했습니다. 서비스 개발을 해서 여기다가 학생 이름을 넣고 학생이 설정한 비밀번호, 뭐 확인 코드 같은 걸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학생 성적을 꽤나 좀 디테일하게 평균 점수랑 학생 점수, 어떤 수업 흐름에 대한 학생 성적의 변화를 좀 연속적으로 분석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그래프 자료랑 좀 다양한 알림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구간별로 몇 명이나 이렇게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수 분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좀 더 깔끔하고 쉽게 인터넷, 모바일 기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3월부터 바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한번 성적표가 어떻게 표출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classgram.kr에 접속을 하셔서 제가 예시 데이터를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랑 5555를 입력해서 접속을 해보시면 실제로 학생이 받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 성적 자료들을 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 성적 관리 시스템도 이제 구축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학생별 1대1 상담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테스트 분석 같은 것도 같이 아이들과 얘기를 해볼 거고 상담 주제는 통합과학뿐 아니라 결국 내신을 준비하고 내신을 대비하는 이유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입시를 위해서 좋은 내신을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과학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생활, 타과목 성적, 생기부 관리, 대학 진학 등 다양한 요소,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저는 입시라는 어떤 큰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상담을 매년 계속 학생들과 1대1 상담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역시 학생별로 1대1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클리닉도 진행합니다. 현장 클리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정해진 시간에 진행할 거고 테스트 점수 미달자와 과제물 미이행자는 필수 참석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와서 부족한 부분과 미비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실고 통합과학 제 수업은 3월 8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에 개강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학원으로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